진천의 숨은 속살과 역사를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MC 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특별하게 진천의 숨은 문화유산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설사 선생님과 예술인 두 분도 함께 모셔봤는데요. 먼저 해설사 선생님께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진천구 문화관광 해설사 그리고 진천향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천의 문화재를 알리고 또 소개하는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 진천의 문화재를 즐겁고 또 유익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예술가 두 분의 소개 들어볼 텐데요. 포스가 남다르십니다. 오늘 진천에 와서 이야기가 있는 곳을 또 회화로 담고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병창의 국악인 천세로입니다. 오늘 여기 진천에서 국악의 멋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다 함께 진천의 숨은 명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살기 좋은 고장 생거 진천. 진천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와 인물을 만나봅니다. 고즈넉한 언덕에 자리한 이 묘소. 이곳의 주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숨은 영웅입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 얼핏 둘러만 봐도 위풍당당합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저희가 온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저희 세 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군 누가 계실까요?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 맞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바다를 묵묵히 지키셨던, 국권이 지키셨던 이순신 장군. 그 옆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함께 싸우셨던 이영남 장군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이영남 장군의 묘와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뭐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영남 장군, 솔직히 저는 성함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이 숨은 이야기들과 장소를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영남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당. 이곳은 충용사라고 불립니다. 진천 덕산 출신으로 알려진 이영남 장군. 하지만 그의 삶은 바다,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며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영남 장군은 진천 출신의 무신으로서 음주 현감으로 계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종 5품 품계였던 창신교의를 역임하셨던 이사종의 3대 독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본관은 양성이시고요. 22세 때 무관으로 과거에 급제를 하시고 1592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전라 자수군을 구성하는 중에 이영남 장군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직접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 구원병이 되길 청했을 만큼 기계 있는 무관이었던 이영남 장군. 사당 옆엔 치열한 바다 전쟁터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는 한산대첩을 비롯해 10차례 가까운 해전에 참전했던 용맹한 무관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고향 땅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죠. 숨은 명소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도 크고요. 관리도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 장군의 업적이 그래도 잘 기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과 인연을 맺은 후에 1598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 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를 하시고 그 빈자리까지 그 역할까지 묵묵히 이영남 장군께서 지켜내시면서 적과 싸우다가 1598년 그 노량해전에서 이영남 장군 또한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장군의 묘소 옆에 아주 작은 봉분 하나가 보입니다. 이건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기 큰 묘 옆에 비교적 작은 묘가 있는데 이 묘는 어떤 묘인가요? 네, 옛 고을의 마을이나 이름은 그 어떠한 일화나 그리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무덤은 우리 이영남 장군께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사랑했던 말의 무덤입니다. 말이구나. 이영남 장군과 함께했던 말과 화살이 빠르게 경주를 했는데 말이 졌다고 해서 말의 목을 잘랐다고 해서 이 고장의 이름이 말머리라고 불립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영남 장군께서 외롭지 않게 이곳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이 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뭔가 했는데 말의 묘였네요. 근데 말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는데 경주에서 졌다는 이유로. 근데 실제로는 말이 이겼어요. 아, 근데. 네네. 네, 이영남 장군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애마와 이영남 장군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곳이 또 있습니다. 네,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발걸음을 조금 옮겨보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얽히고 얽혀 마치 한 그루처럼 자란 열리목입니다. 열리목에도 장군의 특별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와, 저는 열리목을 사실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신기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네, 이곳 열리목은 소나무와 참나무, 뿌리가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로 자라고 있는데요. 이 열리목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한 그 애마가 죽고 난 다음 이 두 나무를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와 또 이순신 장군과 이영남 장군이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두 나무, 소나무와 이 참나무가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그 전통 소나무 적송인데 이 참나무, 단단한 소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손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안아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해서 제가 오늘 이 열리목의 이 장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교수님. 거친 파도보다 더욱 거칠었을 전쟁의 바다 한가운데 임진왜란의 끝자락에서 목숨을 잃은 두 청년.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자리에서 자라난 열리목을 그리며 두 장군의 이야기를 되새겨봅니다. 이야, 교수님, 이 그림으로 보니까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좀 어떤 느낌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셨을까요?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마음속에 그 이영남 장군의 그러한 생애를 듣고 그 민족이 고난에 처할 때 그 목숨을 다해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외적을 물리친 그 숭고한 정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이 작품에다가 그 붉은 마음, 단심, 충성, 또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장군의 그 어를 좀 생각하면서
이 소나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붉은색으로 소나무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각도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앉는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그것까지 담아낸다는 마음으로 그렸고요. 하늘은 또한 우리 그 백이민족, 백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밝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녹색은 청년이었을 때 22살에 문과에 합격을 해서 무관으로서 이렇게 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용기, 용맹함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영남 장군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장수가 잠들어 있습니다. 진천 송인 묘소에 오면 고려 인종을 보위했던 한 장군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서 드러나는 고려의 문화도 알 수 있죠. 와, 이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분위기가 정말 운치 있는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분의 묘인가요? 네, 이곳은 고려시대 공신이고 또 진천 송씨, 시조이신 송인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기념물 제91호이고 고려시대에 난이 하나 있었어요. 이자겸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그 당시에 인종을 호위하시다가 척춘경이 이끄는 난군에게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이 묘소는 둘레석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단으로 되어 있고 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묘 형식이 고려 시대의 분묘의 형태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희가 땅을 파서 관을 묻고 이런 형태, 동그란 형태의 분묘 형식인데 그 당시에 고려 시대 때는 평지에 관을 놓고 그 다음 봉분을 쌓은 다음에 그 둘레를 저렇게 돌로 쌓은 고려 시대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묘소라는 공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묘소 인근엔 송인 장군과 진천 송씨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 상산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인 장군의 후손들이 선조를 기리고 제향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죠. 조상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려 노력한 후손들 덕분이었을까요? 300여 년 전 상산제 앞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충절수. 홀로 우직하게 자란 나무 아래에서 이영남 장군과 송인 장군의 우직 충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갑니다. 사르리란 따 청산에 사르리 났다 머루랑 사내랑 먹고 먹자 청산에 사르리라 따네 얄리 얄라청 얄라리 얄리 얄라청 얄리 얄라청 얄라리 얄리 얄라청 울어라세요 울어라세요 자고서 울어라세요 놀라와 씨름 하나도 나도 자고서 울어라 운다네 얄라리 얄리 얄라청